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정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소득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에 이하여야 하는데, 기초연금법에서는 이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말이 보통 생각하는 월급이라든지 그런 소득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소득 평가액 그리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바로 소득 인정액이 되며, 이 두 가지를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벌고 있는 소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것이 과연 얼마의 소득으로 인정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소득평가액을 살펴볼 건데요. 소득평가액은 말 그대로 내가 벌고 있는 소득이 얼마로 평가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내가 월급을 200만원 받는다고 해서 200만원으로 소득을 평가하진 않는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에서 이 소득평가액 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공제해주고 여기에 70%만 반영한 뒤 기타 소득을 더하면 우리가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이욕을 꺾지 않기 위해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기타 소득이라 하면 우리가 종합소득세 계산을 할 때 나오는 기타 소득이 아니고 정확히는 그 외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에서 소득이라는 걸 볼 때 모든 소득을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사업소득, 그리고 공적 이전 소득하고 무료임차 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나중에 살펴볼 거고, 이번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뭐 살펴볼 게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근로소득 또한 하나가 아닙니다. 이 근로소득을 조금 더 나눠보면 상시 근로소득이 있고 일용 근로소득이 있고 또 좀 기타적으로 자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거를 공공일자리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런데 기초연금에서는 이 세 가지 근로소득 중에서 상시 근로소득만 봅니다. 그러니까 일용근로소득이나 자활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면 기초연금에서는 소득으로 안 본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 계속 고용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은 일용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1년 계약해서 첫 달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상시근로소득으로 아마 신고가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보통의 근로자들 말고 일용근로소득은 따로 신고가 됩니다. 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에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보고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일용근로소득인지 아닌지. 거기에 일용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 건설직 있죠. 건설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몇 개월이든 상관없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소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소득이 0원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상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내 월급을 보시고 이 산식을 적용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로소득을 평가하는 산식은 알았는데 이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은 또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적 자료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전산으로 확인하는 그 자료에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눠서 평균한 금액이 이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취업이나 이런 걸 새로 하셨거나 퇴직을 하셨다든지 이런 게 변동되었을 때는 그 변동된 거를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청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다 하면 얘기를 하시고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면 기초연금 다시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소득에는 비과세 소득은 제외가 되는데
제외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같은 건데요. 원래는 이제 비과세 수당이기 때문에 뭐 소득세 신고할 때 얘네들은 소득으로 포함이 안 되는데, 기초연금 할 때는 이제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수당은 포함이 된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따로 이제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비과세라서. 그런데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사실 공적 자료로 조회가 안 된다. 이런 점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을 산정할 때 여러 공적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중에 가장 1순위로 보는 것은 바로 건강보험공단의 월보수액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는데, 이 신고할 때 월 보수액을 대충 써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물론 건강보험은 퇴직정산도 있고 매년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덜 내거나 더 내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1순위뿐만 아니라 이제 2, 3, 4순위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이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월 108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소득평가액이 0원이 됩니다. 그럼 기초연금을 받기가 참 쉬워지겠죠. 108만 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공제되고 70%를 적용했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금액이 크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이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30%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근로소득을 기초연금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제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추가가 될 것인데, 다른 소득은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가이드였고요. 도움이 되셨다거나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